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내일 밤 나오는 7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 통화 정책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연준의 통화 완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 휴전 기간의 연장 여부 역시 미국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이번 주 월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고용 지표가 지금 크게 무너졌는데도 아직까지 뉴욕 증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고용 지표 쇼크를 받아들인 채 이제 불안하게 주간 거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흐름을 보면 지난 8월 1일에 낙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낙관론이 더 부각이 됐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썼고요. S&P 500도 6,200 선대까지 내려갔었는데 6,40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 상승이 지난주에 좀 두드러졌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제 관세로 아이폰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빅테크들 가운데서도 이제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지난 6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고 이번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시장이 관세 불안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말하기에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확실히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낙관론이지만 지난주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다는 점, 증시의 흐름이 결국 이제 펀더멘털에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의 거품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역시 지금의 미국의 경기에 대한 증시와 채권 시장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런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증시가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침체냐 둔화냐에 대한 이제 논쟁은 작년 이맘때쯤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니었다는 것이 작년에 학습 효과로 좀 자리 잡고 있다고도 봐야겠고요. 최근에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조짐들이 이제 하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준이 뭔가 좀 다음 달에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시장은 여전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나타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오늘 오전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88%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연말까지로 시야를 넓혀보면 연내 두세 차례 금리 전망 가능성을 여전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6월에 공개된 연준의 점도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연내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9월 금리 동결을 예상해오던 JP 모건이 9월부터 내년까지 4차례 연속 금리 인하 전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이제 연준 내부의 인적 구성 변화도 좀 반영을 했다고 봐야겠는데요.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지명이 됐고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같은 이런 비둘기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겠는데 벌써 이렇게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일찌감치 이제 의장 후보들을 거론을 하면서 파월을 흔들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관세발 인플레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결정 전까지 나오는 이 데이터들 이런 부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지난 7월 FOMC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 전까지 아직 확인할 것들이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확인할 것들이라고 하면은 고용과 물가 지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9월 FOMC가 9월 17일에 있기 때문에 7월 고용과 물가 그리고 8월 고용과 물가 이렇게 4번의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지난 7월 고용 보고서 부진하게 나왔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인데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내일 밤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나오는데 미국 7월 CPI는 전년 대비 2.8%,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0%가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CPI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3%를 저점으로 5월과 6월 계속해서
높아져 왔었는데요. 그동안 대체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밑돌다가 6월부터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관세 여파가 물가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고요. 이번 7월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시장에 퍼져 있는 지금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나온다라는 얘기고 지금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만약에 예상보다 치솟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어쨌든 뭐 사실 워낙 지금 복합적인 요인들, 물가나 고용,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이제 비컷을 단행했을 당시 연준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에 좀 더 무게를 뒀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를 보면 작년 비컷을 단행할 당시에 이제 3.2% 수준이었는데 이번 주 나올 근원 CPI 예상치 전망치가 3.0%로 지금 오히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였고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아주 심각한 물가 폭등만 아니라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다만 과도하게 금리 인하 전망으로의 쏠림은 다소 되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패드워치상으로 9월 금리 인하가 지금 확실한 것처럼 좀 보이지만 실제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오히려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 쇼크 이후에 과하게 내려간 측면도 있고 또 국채 입찰 부진 여파도 있지만 지금 금리 레벨을 보면 연준이 뭐 공격적이고 빠른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월가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